영조 38년 1762년 윤오월 13일이었어요. 출처 영조실록 98권, 영조 38년 윤오월 13일. 그날 창덕궁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답니다. 새들도 울지 않았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이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답니다. 궁궐뜰 한가운데 나무로 만든 뒤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뒤주였답니다. 쌀을 담는 그 흔한 뒤주였어요. 높이는 한 사람 키 정도였고 폭은 두 팔을 벌린 정도였답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소나무 냄새, 묵은 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답니다. 햇볕에 바랜 나무 표면이 거칠었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쌀을 담아왔던 평범한 뒤주였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뒤주 안에는 쌀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조선의 세자 28살의 남자가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세자였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였답니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었다. 단 16글자였어요. 간결하고 차가운 기록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자 뒤에는 긴 고통이 숨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기록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답니다. 뒤주 안은 어두웠어요. 완전한 어둠이었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자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손을 눈앞에 가져다 대어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가락조차 볼 수 없었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어요. 짙고 무거운 어둠이 세자를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좁았어요. 너무 좁았답니다. 세자는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답니다. 다리를 펼 수 없었어요. 팔을 뻗을 수 없었답니다. 몸을 돌릴 수도 없었어요. 고개를 들면 머리가 뒤주 뚜껑에 닿았고 다리를 펴면 무릎이 앞쪽 벽에 부딪혔답니다. 그저 그렇게 작게 웅크린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듯이 둥글게 몸을 말아야만 했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공기가 뜨거웠답니다. 5월의 더위가 뒤주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나무 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공기만으로는 부족했답니다. 세자는 숨을 쉬었어요. 가쁘게 힘겹게 숨을 쉬었답니다. 하하. 거친 숨소리가 뒤주 안을 울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답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이 따가웠고 코안이 말라 갈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땀이 흘렀어요. 이마에서 목덜미에서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답니다. 뺨을 타고 턱을 타고 목을 타고 땀이 흘렀어요. 옷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답니다. 세자복이 무겁게 몸을 짓눌렀어요. 불편했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가려웠답니다. 등이 가렵고 팔이 가렵고 다리가 가려웠어요. 하지만 손을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팔을 올릴 수조차 없었어요. 세자는 그저 참았답니다. 이를 악물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참았어요. 뒤주 밖에서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사박사박 사람들이 걷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답니다. 세자는 알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서 있다는 것을, 궁녀들이 서 있다는 것을,
내관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뒤주 가까이 오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답니다. 영조의 명령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아무도 뒤주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답니다. 가끔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세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답니다. 세자는 입을 열었어요. 목이 말랐답니다. 너무 말랐어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혀가 부어서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세자는 작게 말했답니다. 물을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뒤주밖은 여전히 조용했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세자는 다시 말했답니다. 조금만 물을 주십시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애원하는 목소리였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답니다. 침묵만이 대답이었어요. 세자는 알았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물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도울 수 없었어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영조의 명령이었어요. 세자에게 물도 주지 말고 밥도 주지 말라는 명령이었답니다. 그저 뒤주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명령이었어요. 잔인한 명령이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답니다. 세자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았지만 그래도 눈을 감았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턱을 타고 목을 타고 옷깃으로 스며들었어요.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차가웠답니다. 세자는 흐느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흐느꼈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가슴이 떨렸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일까봐 소리를 죽였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자는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답니다. 기억들이 뒤섞였어요. 행복했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기억, 두려웠던 기억들이 뒤엉켜 소용돌이 쳤답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기억의 파도가 세자를 휩쓸었어요. 세자는 기억을 더듬었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되짚어 갔어요. 조심스럽게 아픈 상처를 만지듯이 기억을 더듬었답니다. 아버지, 영조. 세자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엄격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한때는 따뜻했답니다. 한때는 자신을 사랑했어요. 한때는 자신을 안아주고 웃어주었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얼마나 오래전이었을까요? 세자는 기억했어요. 아주 어릴 적 5살쯤 되었을 때의 일을 기억했답니다. 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던 일을 기억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일을 기억했답니다. 잘한다, 우리 선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던 일을 기억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밝았어요. 세상이 아름다웠고 미래가 희망차 보였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답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커졌어요. 아버지의 요구가 많아졌답니다. 완벽을 원했어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세자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예법도 열심히 배웠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새벽 일찍 일어나 글을 썼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고 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란다고 했어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왜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하느냐? 세자답지 못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지고 더 날카로워졌어요. 세자는 지쳤답니다. 점점 지쳐갔어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어요. 작은 균열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졌어요. 어느새 깊은 구멍이 되어 세자의 마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병이 왔어요. 이상한 병이었답니다. 세자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유 없이 갑자기 분노가 폭발했답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침상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았답니다. 세자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점점 더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옷을 입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갑자기 옷이 싫어졌어요. 옷을 입으려고 하면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답니다. 옷이 몸을 조이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벗었답니다. 궁녀들 앞에서도 옷을 벗었어요. 신하들 앞에서도 옷을 벗었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세자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어요. 세자는 알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답니다. 세자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궁녀를, 내관을 죽였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났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었답니다. 피가 튀었어요.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답니다. 비명이 울렸어요. 날카로운 비명이 궁궐을 울렸답니다. 세자는 그것을 보며 떨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다시 화가 치밀면 다시 칼을 들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죽였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영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랫동안 참았답니다. 몇 년을, 10년을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아직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들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아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자는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답니다. 점점 더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조의 인내심이 끝났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닥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날이 왔어요. 오늘 윤호월 13일 아침 일찍 세자는 소환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부른다는 전갈이 왔어요. 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갔답니다. 무슨 일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전에 도착했답니다. 신하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들 엄숙한 표정이었답니다. 아무도 세자를 보지 않았어요. 세자는 아버지 앞에 섰답니다. 영조가 세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차가운 눈빛이었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너는 세자의 자격이 없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세자는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었답니다. 아바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세자가 외쳤어요.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미 늦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명령했답니다. 세자를 패하라. 신하들이 움직였어요.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 세자는 소리쳤답니다. 아바마마, 소자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영조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답니다. 세자는 끌려갔어요. 내관들이 세자의 팔을 잡았답니다. 뒤주 앞으로 끌고 갔어요. 세자는 저항했답니다. 발버둥 쳤어요. 놓으시오. 놓으라 하오. 하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내관들은 힘이 셌어요. 세자를 뒤주 앞에 세웠답니다. 뒤주의 문이 열렸어요. 어두운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답니다. 마치 무덤 같았어요. 마치 지옥 같았답니다. 세자는 떨었어요. 온몸이 떨렸답니다. 들어가기 싫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답니다. 살고 싶었어요. 제발, 제발. 세자가 애원했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관들이 세자를 밀었답니다. 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몸을 웅크렸답니다.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쾅! 무거운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답니다. 빛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답니다. 세자는 그 안에 혼자 남았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답니다. 그것이 몇 시간 전 일이었어요. 아침에 갇혔으니 이제 오후가 되었을 거예요. 해가 기울고 있었답니다. 뒤주안은 점점 더워졌어요.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뒤주를 달구었답니다. 나무가 뜨거워졌어요. 세자의 등에 닿은 나무가 뜨겁게 달아올랐답니다. 세자는 숨을 쉬었어요. 하하. 점점 더 힘겹게 숨을 쉬었답니다. 목이 말랐어요. 너무 말랐답니다. 입술이 갈라졌어요. 피가 배어나왔답니다. 혀가 부었어요. 입안 가득 부은 혀가 자리를 차지했답니다. 세자는 침을 삼키려 했어요. 하지만 침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답니다. 세자는 입술을 핥았어요. 하지만 혀도 말라 있었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배가 고팠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어젯밤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답니다. 뒤주에 갇힌 후로는 단 한 모금의 물도, 단 한 톨의 밥도 먹지 못했어요. 배에서 소리가 났답니다. 꼬르륵. 허기진 소리가 났어요. 위가 비어 있었답니다. 속이 쓰렸어요. 하지만 먹을 것은 없었답니다. 물도 없었어요. 밥도 없었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어둠과 더위와 고통만 있었답니다. 세자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루, 이틀, 사흘? 물 없이 사람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밥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세자는 알고 있었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아마도 일주일 혹은 그보다 빨리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답니다. 아직 살고 싶었어요. 아직 젊었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답니다.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었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더 이상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었어요. 세자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눈물은 뜨거웠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생각났답니다. 11살 된 아들, 정조가 생각났어요. 총명한 아이였답니다. 자신을 닮아 총명했어요. 하지만 또한 자신과는 달랐답니다. 더 강했어요. 더 의젓했답니다. 세자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무척 사랑했답니다. 아들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기를 바랐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미안했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이런 아버지를 가져서 미안했답니다. 역적의 아들로 만들어서 미안했어요. 앞으로 정조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세자는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정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였어요. 아내도 생각났답니다. 해경궁 홍씨,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처소에서 떨고 있을 거예요. 울고 있을 것이었답니다. 세자는 그녀에게도 미안했어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미안했답니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고통만 안겨주어서 미안했답니다. 그녀는 세자를 사랑했어요. 세자가 미쳐갈 때도, 세자가 사람을 죽일 때도 그녀는 세자 곁을 지켰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저 고통만 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영조. 세자는 아버지를 떠올렸답니다. 미웠어요. 지금은 미웠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가 미웠어요. 자신을 뒤주에 가둔 아버지가 미웠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어요. 어릴 적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가 그리웠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왜 그렇게 변하셨을까? 왜 그렇게 차가워지셨을까? 세자는 알 수 없었답니다. 세자는 중얼거렸어요.
아바마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답니다. 아바마마, 왜 소자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소자를 버리십니까? 소자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뒤주밖은 여전히 조용했답니다. 세자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슴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울었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었답니다. 서쪽 하늘이 붉어졌을 거예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을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뒤주 안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여전히 어둠뿐이었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밤이 왔답니다. 뒤주 안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원래도 어두웠지만 더욱 어두워진 것 같았답니다. 기온이 떨어졌어요. 낮에 더위가 가시고 밤에 서늘함이 왔답니다. 하지만 뒤주 안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공기가 탁했답니다. 세자의 숨으로, 세자의 땀으로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세자는 숨을 쉬었답니다. 점점 더 힘겹게 숨을 쉬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몸에 힘이 빠졌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의식이 흐려졌답니다. 생각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기억과 현실이 뒤섞였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구별되지 않았어요. 세자는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멀고 먼 과거로 돌아갔답니다. 28회 전 자신이 태어나던 그날로 돌아갔어요. 밝았던 그때로 모든 것이 희망차 보였던 그때로 돌아갔답니다. 영조 11년 1735년 정월 20일이었어요. 출처 영조실록 29권, 영조 11년 1월 21일. 추운 겨울날이었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창덕궁을 덮고 있었답니다. 지붕 위에, 나무 위에, 뜰 위에 눈이 쌓였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하지만 선희궁 안은 따뜻했어요. 온돌이 뜨겁게 달궈져 있었답니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궁녀들이, 의녀들이, 상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어요. 세자빈이 아이를 낳고 있었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진통이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세자빈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고통스러운 소리였답니다. 의녀들이 세자빈을 돌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곧 나옵니다.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떠올랐답니다. 눈 내리는 하늘에 희미한 햇살이 비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답니다. 으앙,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였어요. 힘찬 울음소리였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원손이십니다. 원손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기쁨에 찬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답니다. 의녀가 아기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물에 아기를 씻겼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답니다. 눈을 꼭 감고 힘차게 울고 있었어요. 건강한 아기였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었어요. 세자빈이 원손을 낳았다. 간결한 기록이었답니다. 하지만 궁궐은 기쁨으로 들썩였어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답니다. 대전으로, 동궁으로, 궁궐 곳곳으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영조가 달려왔답니다. 왕이 직접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선희궁 앞에 도착했답니다. 상궁이 나와 맞이했어요. 전하, 원손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건강하시옵니다. 영조의 얼굴이 환해졌답니다. 그래, 그래. 영조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세자빈이 누워 있었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옆에 아기가 누워 있었답니다.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 영조가 아기를 내려다보았어요. 작은 얼굴, 작은 손, 작은 발. 숨을 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답니다. 참으로, 영조가 말했어요. 참으로 잘생겼구나. 기쁨에 찬 목소리였답니다. 영조는 오랫동안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신기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소중했답니다. 내 손자로구나. 영조가 중얼거렸어요. 내 손자. 며칠 후 아기는 이름을 받았답니다. 영조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선, 착할 선자였답니다. 선하게 자라거라. 영조가 말했어요. 착하고 어질게 자라서 훌륭한 임금이 되거라. 그것이 영조의 바람이었답니다. 그날부터 아기는 선이라 불렸어요. 왕실의 원손 선, 훗날 사도세자라 불리게 될 그 아기였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아기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아기는 자라났답니다. 돌이 지났고 두 돌이 지났어요. 3살이 되었고 4살이 되었답니다. 영조는 손자를 무척 아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선을 불렀답니다. 선이를 데려오너라. 궁녀가 선을 데리고 왔어요. 영조는 손자를 안아 올렸답니다. 우리 선이 오늘은 무엇을 했느냐? 놀았어요. 어린 선이 대답했어요. 뜰에서 놀았어요. 그래,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나비를 봤어요. 선이 신이 나서 말했답니다. 노란 나비가 날아다녔어요. 호, 그래. 영조가 웃었어요. 나비를 좋아하느냐? 네, 예뻐요. 영조는 손자가 귀여웠답니다. 총명하기도 했어요. 말을 빨리 배웠고 사물을 빨리 알아차렸답니다. 5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영조는 선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글을 배워야 하느니라. 영조가 말했어요. 천자문부터 시작하겠다. 선생이 왔답니다. 선은 선생 앞에 앉았어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선생이 읽었답니다. 따라 읽어보거라. 천지현황, 우주홍황. 선이 또박또박 읽었어요. 목소리가 맑았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선생이 놀랐답니다. 한 번에 따라 읽는구나. 총명하시옵니다. 선은 글을 빨리 배웠어요. 천자문을 금방 익혔답니다. 소학도 배웠어요. 논어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영조는 흐뭇했답니다. 역시 내 손자로구나. 총명하고 영특하다. 하지만 바로 그해 큰일이 일어났어요. 영조 15년 1739년이었답니다. 선이 5살 되던 해였어요.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출처 영조실록 45권, 영조 15년.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궁궐이 슬픔에 잠겼답니다. 영조는 통곡했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이. 슬픔이 깊었답니다. 영조에게는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선의 아버지, 효장세자의 동생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병약했어요. 자주 아팠고 몸이 약했답니다. 영조는 걱정했어요. 이 아들마저 잃으면 어찌하나. 그리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선을 새 손으로 책봉하겠다. 조정이 술렁거렸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를요? 너무 잃은 것이 아니옵니까? 신하들이 우려했답니다. 하지만 영조의 뜻은 확고했어요. 선은 총명하다.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다. 지금 책봉하겠다. 영조 15년 2월 20일이었답니다. 출처 영조실록 45권, 영조 15년 2월 20일. 새손 책봉식이 거행되었어요. 큰 행사였답니다. 궁궐이 화려하게 꾸며졌어요. 5살 선은 작은 세자복을 입었답니다. 화려한 옷이었어요. 용이 수놓아진 붉은 옷이었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무거웠어요. 옷이 아이 몸을 짓눌렀답니다. 선은 꼿꼿이 서 있었어요. 아직 어렸지만 의젓했답니다. 영조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는 왕세손이니라. 이 나라의 미래인이라. 잘 배우고 잘 자라거라. 예, 전하. 선이 대답했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그날부터 선은 새손이 되었답니다. 왕위를 이을 손자 새손. 궁궐 사람들은 선을 공손히 대했어요. 새손 저하라고 불렀답니다. 선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자유롭게 놀 수 없었답니다. 공부가 많아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읽었답니다. 선생들이 열어뒀어요. 경서를 가르치는 선생, 예법을 가르치는 선생, 글씨를 가르치는 선생. 선은 열심히 배웠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들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선은 공부를 하다가 졸았답니다.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졌어요. 선생이 꾸짖었답니다. 새손 저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선이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죄송합니다. 새손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조금의 게으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선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슬펐어요. 나는 그냥 놀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뛰어놀고 싶은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답니다. 새손이었으니까요. 세월이 또 흘렀어요. 선은 자라났답니다. 6살, 7살, 8살.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졌어요. 공부도 계속했답니다. 경서를 읽고 역사를 배우고 예법을 익혔어요. 영조는 자주 새손을 시험했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논어를 배웠습니다. 그래, 어떤 구절을 배웠느냐?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선이 외웠답니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외웠어요. 영조는 만족했답니다. 잘한다. 역시 총명하구나. 하지만 기대도 커졌어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새손은 완벽해야 하느니라. 선은 노력했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영조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선은 당황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걸까? 영조 20년 1744년이었어요. 선이 10살이 되었답니다. 그해 2월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출처 영조실록 61권,
영조 20년 1월 8일 영조가 선언했답니다. 세손을 왕세자로 책봉한다. 세손에서 세자로 승격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왕이 계승자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책봉 교서가 내려졌어요. 실록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답니다. 세손은 총명하고 효성스럽다. 학문이 날로 진보한다. 예의가 바르고 행실이 단정하다. 왕위를 이을 자격이 충분하다. 세자 책봉식이 성대하게 열렸답니다. 10살 선은 세자복을 입었어요. 5살 때보다 훨씬 커졌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였답니다. 하지만 의젓하게 서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당당하게 서 있었답니다. 영조가 교서를 읽었어요. 오늘부터 세손선을 왕세자로 책봉하노라. 세자는 과인을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라. 선이 절을 올렸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자 명을 받들겠나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답니다. 그날부터 선은 세자가 되었어요. 왕세자, 미래의 왕. 책임이 무거워졌답니다. 기대가 커졌어요. 세자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답니다. 경연에 참석했어요. 신하들 앞에서 글을 읽고 토론했답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말하기가 두려웠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세자는 총명했어요. 글을 빨리 이해했고 의미를 잘 파악했답니다. 신하들도 감탄했어요. 세자 저하께서 참으로 총명하시옵니다. 나이에 비해 학문이 깊으십니다. 영조는 자랑스러워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 노력해야 한다. 세자는 완벽해야 하느니라. 완벽? 그 단어가 세자를 짓눌렀답니다. 세자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완벽하기는 어려웠답니다. 실수를 했어요. 글을 잘못 읽기도 했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영조는 실망했어요.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왜 이것도 모르느냐? 세자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는 부족하구나. 아무리 해도 아바마마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세자는 12살이 되었고 15살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어갔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답니다. 영조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사랑은 여전했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기대가 압박이 되었답니다. 애정이 감시가 되었어요. 세자가 무엇을 해도 영조는 만족하지 않았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세자답지 못하다. 영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세자는 움츠러들었답니다.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나는 정말 부족한 것 같아. 왜 나는 아바마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 영조 23년 1747년이었어요. 세자가 13살이 되었을 때였답니다. 세자는 혼인을 했어요. 신부는 홍봉안의 딸이었답니다. 나이는 10살이었어요. 어린 신랑과 어린 신부의 혼인이었답니다. 세자빈이 된 홍씨는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세자를 공손히 모셨답니다. 세자도 세자빈을 잘 대했어요. 둘은 함께 동궁에서 살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세자가 19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의소세손, 이름은 정조였어요. 출처 영조실록. 세자는 아들을 보며 기뻐했답니다. 내 아들. 작고 빨간 아기를 안아보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되지 않기를.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기를. 세자는 그렇게 바랐답니다. 그 후로도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세자는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공부해야 했고, 경연에 참석해야 했고, 신하들을 만나야 했답니다. 세자는 25살이 되었고, 26살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그늘 아래 있었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영조 27년 1751년이었어요. 세자가 27살이 되던 해였답니다. 영조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출처 영조실록 78권, 영조 27년 12월 22일. 실록은 기록했답니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다. 대리청정, 왕을 대신해 정사를 보는 것이었어요. 세자는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했답니다. 영조가 세자를 불렀어요. 이제 내가 정사를 맡아라. 내가 지켜보겠다. 세자는 떨렸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아바마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예, 전하. 세자가 대답했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렇게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어요. 세자는 매일 정사를 보았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답니다. 백성들의 민원, 지방의 문제, 외교 문제. 세자는 최선을 다했어요. 밤늦게까지 문서를 읽고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영조는 세자의 결정을 자주 바꿨어요. 세자가 내린 명령을 취소했답니다. 세자가 임명한 관리를 파면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생각해 보아라. 세자는 혼란스러웠답니다. 내가 대리청정을 하는 건데 왜 내 결정을 계속 바꾸시는 걸까? 신하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세자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 영조의 뜀을 따라야 할까? 세자의 위신이 떨어졌답니다. 세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나는 무능한 것 같아. 아바마마 말씀이 맞아. 나는 정말 부족해. 자신감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자는 가끔 이유 없이 화가 났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끔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온몸이 떨렸어요. 세자는 몰랐답니다. 자신에게 병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마음의 병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비극의 시작이었답니다. 균열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깊은 골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무도 몰랐답니다. 이 대리청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세자도 영조도 신하들도 몰랐답니다. 세자는 그저 매일매일을 버텼어요. 정사를 보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점점 더 버티기 어려워졌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세자는 느낄 수 있었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광기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요.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짧은 침묵.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세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리청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